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로버트 H. 슐러. 네. 불가능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먼저 사람을 다 지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다, 된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질 것이고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방송 전에 지축 코스트코가 지금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점 예정 점포에 청라점하고 평택점, 익산점, 제주점은 개점 예정 점포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보니까 원주점과 광주점, 지축점, 순천 광양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축 코스트코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제 애청자분들 중에서 또 지축 지구에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은평 뉴타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또 어찌됐든 간에 또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세종 린스트라우스를 어제 제가 이야기 드리려까 하다가 어제 깜빡했습니다. 보니까 한 세대 공급하는데 무순위 경쟁률이, 그러니까 즉 접수가 43만 7,99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접수했습니다. 네, 물론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넣었습니다. 여기 접수를 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청약을 했을 것이고요. 특히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꼭 당첨자가 나와서 지난번 DMC 한강도 헤리티지 자이처럼 꼭 당첨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공교롭게 감사 스마일이 오늘 덕은에 갈 예정입니다. 또 오늘 방송 주제하고도 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아무튼 오늘 덕은에 가서 수색 증산 뉴타운의 이승민 대표님하고 덕은 지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눌 것이고요. 한 5시 한 10분쯤에는 라이브 방송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이나 또 덕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꼭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 접수가 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접수가 왜 많이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이제 하락하는 것보다 이제 부동산이 이제 반등하고 지금이 이제 바닥은 지났다라고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주택이 있든 없든 무주택자든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약 접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 관련해가지고 또 5월 8일날 21억 5천 84 타입이 어찌됐든 간에 실거래를 갖다 했고요. 관련해가지고 둔촌주공 분양 절대 받지 마라. 둔촌주공 재건축 결국 폭망했다. 둔촌주공 분양 참패 내년 깜짝 놀랄 부동산 급락 상황 생길 것이다. 둔촌주공 마피될 거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전부 털어서 이때 올인하라. 라는 많은 분들이 둔촌주공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 거 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때 둔촌주공을 갖다가 포기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고 실제로 이때 또 둔촌주공을 포기하지 않고 저희 애청자분 중에서도 또 당첨돼서 어쨌든 간에 가져가셨던 분, 또 제가 우연찮게 또 둔촌주공에 청약에 넣어서 당첨되셨던 분들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분위기가 이때 제가 기억으로 하기로는 2022년 12월이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6개월 전이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는 또 정반대가 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1년 전에 둔주 포기한 사람이 이거를 갖다 둔주 빠이라고 해가지고 2023년 1월 18일 날 글을 하나 올렸네요. 블라인드에다가 올렸는데
결론은 이분이 뭐 삼성전자를 다니신지 안 다니신지 모르겠지만 말 많고 탈 많았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당첨되었다. 한 달 동안 내 집이었던 곳 결국 버리기로 했는데 시원섭섭하다. 확실한 거는 13억 5천하고 숏배팅 중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애정이 있었기에 남들이 말려도 넣은 거긴 했는데 지금 거시 경제 상황에서는 숏배팅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처음에는 확실한 13억 5천이라는 이 보수적이라는 판단이 들기도 했었는데 생각할수록 하락장이 이어질 것 같더라고. 뭐 오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언플도 그렇지만 70% 계약률 찌라시는 믿지 않는다라고 또 이분께서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셨나 봐요. 마음속에 곧바로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의 내 결정이 맞았기를 바라본다. 계약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둔주 당첨자 모두 응원하고 현 시점 부동산은 제로섬 게임에 가까워서 모두가 웃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라고 이분이 작년 1월 18일 날 올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 글이 다시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 이분이 말 그대로 이제 둔주를 갖다가 당첨됐는데 포기했던 뭐 그런 마음을 갖다가 1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또 이런 분위기가 또 팽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분을 탓하거나 아니면 또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예를 들어서 라이트하우스라든지 한문도 교수님이라든지 뭐 김기현 대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늦춘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때 당시에는 또 이분들의 말이 맞았을 수도 있다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부동산에 인사이트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장을 제가 경험을 했었고 2009년도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9년 8년 금융위기 지나서 9년 때 저는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아무도 안 샀을 때 제가 분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가 뭐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작년에도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또 지금도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라든지 우리 삶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제 이야기에 와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건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부동산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 현장에 15년 정도가 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물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지난 20년, 지난 30년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락을 했을 때는 상승했을 때보다 더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게 제 경험에 있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을 갖다 통해서 제 방송을 갖다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런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도 이야기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 내후년에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한 3년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서울, 수도권, 서울과 또 맞닿아 있는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최저점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팩트로 이야기 드리면서 1년 전에 둔촌주공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셨던 그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저는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너무 제가 소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은정진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11억 신고가 썼다. 10분만 가면 서울 생활권 우르르 몰렸다. 네, 여기 어디냐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 덕은지구입니다. 일명 고양시 덕은지구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거의 마포구 상암 생활권이다. 또 마포구 덕은동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말 행정구역만 고양시지 거의 마포 생활권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암동까지 정말 걸어서 갈 수도 있을 정도의 거리다는 말씀을 저는 이야기 드리고 정말 고양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어느 정도 또 더 좋은 일이 아무튼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주제로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10분이면 상암 생활권이고요. 고양시 덕양구의 신축 인기몰이 서울 공급 감소에 반사이익 덕은 전용 84 11억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신고가 속출한 고양시 덕은 향동동 주요 단지를 좀 이야기 드리면 DMC 한강 엘리넷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14,4천의 실거래가를 갱신을 했고요. 전고점, 그러니까 전에 신고가를 속출을 했죠. 그리고 DMC 디에틀 한강도 9.7에서 11억으로 갔는데 지금 여기에 11억 넘은 11억 천짜리도 하나 실거래를 했는데 아직 실거래가는 아직 등재가 안 돼 있다는 것도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 때 한번 이야기 드렸었고요. 또 호반 베르디움 더폴의 4단지 향동의 호반 4단지 같은 경우에도 8억에서 8.5, 그러니까 8.5, 8억 5,500에 또 실거래를 갱신을 했습니다. 직전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또 DMC 두산 이브 더 퍼스트 5구짜리도 4.9에서 5.7로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여기도 5.95인가 아무튼 6억 조금 안 되게 최근에 실거래가 됐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 또 DMC 두산 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억이 넘어서 일단 호가는 나오고 있다. 그래서 6억 이하로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이번 달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아마 이제 6억 이하의 물건들은 없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신고가가 속출한 덕은이라든지 향동이 왜 이렇게 신고가가 직전 신고가보다 높게 지금 형성됐을까요? 저에게 작년에도 이제 덕은의 아파트를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도 있으셨고, 또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덕은에 이제 지금 들어가야 되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셨는데,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덕은은 거의 서울입니다, 서울. 그리고 이 가양대교만 가양대만 건너면 바로 강 건너에 마곡이 있습니다, 마곡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런 부분들도,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 더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그 상암, 재창조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수행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서울 트윈아이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상암 DMC 개발이 지금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가시화 될 것 같다 보니까 수색 등산이라든지 상암동을 갖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덕은에 딱 와서 덕은을 갖다 딱 한 바퀴 돌아보시면 덕은의 매력에 훅 빠져버리거든요. 대덕산을 갖다가 뒤쪽으로 또 말 그대로 배산 임수의 그런 지형에다가 또 상당히 이 덕은 지구가 상당히 또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덕은의 그런 인기는 앞으로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또 덕은 우리부동산에 가서 정말 덕은의 이모저모 또 덕은에 관련된 또 이야기 좀 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감자 스마일이 킨텍스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덕양구의 창릉 앞으로 입주하기 전에 아마 지축과 덕은이 아마 쌍무마차로 갈 건데 아마 덕은이 조금 더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바로 상암 DMC의 바로 일자리에 풍부한 배우 일자리 때문에 그리고 한강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덕은의 미래를 정말 몇 년 전부터 너무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덕은을 갖다가 주목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감자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덕은에 지금 한강 3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아파트 상층부에 지금 여기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아직까지 지금 이제 잘 지금 마무리가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입대 협의 입주자 대표 협의회에 제가 지금 일단 이야기를 좀 드려놔서 만약에 이제 가능한 날짜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DMC 한강 3정 그린 코어 더 베스트 정말 한강 조망이 좌측부터 우측까지 다 나오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제가 아무튼 영상을 갖다가 또 담아 드릴 것을 또 약속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정말 덕은을 지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전문가들이 이들 단지와 마포가 멀지 않은 데다가 서울의 신축 공급이 적은 데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 이제 입주 예정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가구가 많이 지금 부족하고요. 또 서울의 전세 매물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금 서울 주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특히 고양시 덕양구에는 덕은하고 지축이 또 인기가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또 최근에 또 상암
상암동 생활권에 속해 있는 마포구 덕은동을 불릴 정도인데 여기에 또 최근에 또 완전 또 덕은의 호재가 또 하나 발표가 됐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장 홍대선 덕은역이 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서울 서부권에서는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은 줄면서 상암동 생활권에 속하는 고양시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또 빠숑님께서 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수트TV 부동산 카페 뉴스 요약을 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억 신고가 덕은 향동지구 구평 84가 11억이 넘었다. DMC 디에트르 한강이고요. 또 DMC 호반 베리디움 더 폴의 4단지도 지금 꾸준하게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조만간 이 향동 4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억대 매물이 없어질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삼성 2차 아이파크도 지금 8억대 매물이 많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9억이 넘어갈 것이고 특히 지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덕은은 또 특히 또 향동 또 원흥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억대 8억대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원래 덕양구의 대장은 화정동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화정동은 지금 일단 신축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창릉까지 개발되게 되면 일산보다 덕양구가 비싸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어제 일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선정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기 신도시의 선도지구가 어떤 단지가 될 것인지도 또 귀추가 주목이 되지만 과연 어디가 가장 빨리 진행될 것인지도 한번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제가 핵심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서울에 붙어 있는데 10억 안 되는 곳이 덕양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덕양구밖에 서울에 붙어 있는데 뭐 남양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남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10억이 넘는데 서울에 맞붙어 있는데 10억이 안 되는 곳이 이 덕양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억이 지금 넘는 곳이 덕양구 중에서 전에는 이제 원흥 농림수도 있었고 삼성 2차 아이파크도 있었지만 이제 전고점이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집중력 산타를 푸르지오하고 DMC 디에트르 한강 또 DMC 자이더 리버 이런 쪽만 지금 이제 10억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덕양구의 그런 미래 가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덕양구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물론 작년에도 빠숑님 방송에 출연해서도 또 이야기를 드렸었고 계속해서 이제 덕양구에 앞으로 고양시를 리딩할 수 있는 그다음에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덕양구의 이제 지축과 그리고 덕은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보면 감사스마일이 고양시 덕양구에 있잖아요. 삼성에 있잖아요. 그런데 덕양구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양시도 잘 모르는데 일산은 알지만 덕양구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덕양구 가치가 정말 인지도 때문에 더 낮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덕양구에 스타필드 고양 삼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케아 고양이 원흥에 있고요. 또 이제 구파발에 롯데 몰이 있습니다. 은평 롯데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덕양구하고 바로 맞붙어 있는 이곳에 말 그대로 쇼핑몰만 3곳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일자리가 지금 덕양구에 많지가 않아요. 물론 향동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덕은의 지식산업센터 또 지축의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지금 또 입주할 예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덕양구가 주택 가격이 지금 저렴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또 교통대책도 지금 많이 불비합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이 5개 택기지구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덕은이 들어오면서 이 퍼즐이 완성된다. 그래서 저는 이 덕양구의 미래 가치를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빠숑님도 이 덕양구가 앞으로 정말 그런 잠재 능력과 그런 미래 가치 그리고 용산과 서울 중심에 10km밖에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리고 뭐 덕은이라든지 지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축은 거의 은평 뉴타운 생활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은 같은 경우에는 상암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아직도 뭐 7억대, 8억대가 있다라고 하면 뭐 진짜 경기 남부 쪽 특히 오산이라든지 평택에 있는 지자역 아파트들보다
덕양구의 아파트가 쌉니다. 결론은 일단 덕양구의 그런 앞으로의 그런 미래 가치, 또 GTX-A 서울 운전구간이 또 개통을 하게 되면 창릉역이 또 GTX-A 역이 또 들어오게 되고, 고양 은평선이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인 또 여의도를 갖다 한 번에 환승 없이 그렇게 가고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덕양구의 미래 가치는 좋아지는데,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빠숑님도 하셨고, 감사스마일도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물론 제가 이제 고양시 유튜브의 한 사람이고 또 덕양구에서 또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갖다 더 이제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서울의 연장선을 갖다 보시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로 만약에 들어가도 물론 좋겠지만 서울로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서울 주변에 있는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 준신축, 신축, 뭐 5년 이내, 10년 이내 아파트 본인들의 그런 자금 여력에 맞춰가지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시면 정말 후회는 없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덕양구에 살고 있으면서 뭐 물론 덕양구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고 고양시의 앞으로 미래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아직까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정말 이 인지도의 차이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남이라든지 과천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F4다 또 여러 가지의 또 인지도가 지방의 분들도 다 아시는데, 안타깝게 상암 DMC라든지 수색 등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재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덕은지구라든지 지축지구 삼송은 지방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더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고요. 아무튼 고양시 덕양구, 특히 고양시를 갖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아침에 좋은 글로 제가 스타트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덕양구가 앞으로 대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산 동구 서구를 갖다 넘어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 입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암 DMC라든지 불광역 혁신파크가 들어오게 되면 일산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덕양구에서 출퇴근하는 게 더 빠르고, 용산이 개발되게 될 경우에는 자차로도 용산이 30분이면 갈 수가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서울과 맞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는 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메가시티 서울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드리면서, 일단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다음은 이제 고양시 차례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덕양구의 부동산 전문가 1인으로서, 그리고 고양시를 사랑하는 1인으로서, 또 고양시 시민으로서 저는 고양시가 앞으로 수도권에 낙후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자족 및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충분히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오후에 제가 덕은에서 또 라이브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